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나빠진 콩팥을 좋게 하는 유일한 방법. 제가 가장 비교적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호응을 받았던,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고 많은 분들이 하여튼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약국에 문의하신 분들도 아주 많았는데 그 후편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릴까 해요. 콩팥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저희 약국에 오셔서 생기산을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잘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그분들이 뭐 하나같이 다 좋아진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콩팥이 너무 나쁜 분들이 오시는 것은 사실 저도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세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뭐 거의 75세 이상, 뭐 80 넘으신 분들, 90세 가까이 되신 분들도 콩팥이 나쁘다고 해서 그냥 여생을 생기산으로 먹고 자기 건강 유지하다가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생기산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그런 분들 보면 조심스럽고 걱정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콩팥에 대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나빠진 콩팥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이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져요. 같은 콩팥 수치라고 해도, 상당히 나빠진 수치라고 해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더 많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기저질환하고 관련이 많아요. 제일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당뇨가 있는데 콩팥이 나쁜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콩팥 이식을, 신장 이식을 얘기하잖아요. 이식하고 났을 때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정말 그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이 망가져서 이식을 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인 것 같아요. 보통 콩팥을 이식을 하면 의사들이 말하는 평균 그 수명, 그 콩팥의 수명이 5년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말하는 그 기본 수명, 새로 이식한 남의 콩팥, 그 콩팥의 수명이 5년밖에 안 돼요. 이걸 오래 쓰는 사람이 10년 좀 넘게 쓰거든요. 그 정도로 이 새로 남의 콩팥을 들여와도 그 콩팥이 몸 속에서 재수명을,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콩팥의 기능을 길게 다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1년 버티기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이식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말리고 싶어요. 이식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그 콩팥을, 남아있는 콩팥을 살려야 되고요. 남의 콩팥 들여봐야 이미 내 콩팥이 망가진 그 자리에 남의 콩팥을 넣었잖아요. 그 당뇨 합병증이 있는 사람의 그 몸 상태 그대로 해서 콩팥만 딱 바꿔 넣는 거잖아요. 당뇨가 없는 사람들도 길게 써봐야 5년 정도 쓸 수 있는 그 콩팥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또 저희 생기산을, 또 콩팥이 많이 나빠졌는데 거의 투석 직전인데 생기산을 먹는다 이러면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런데도 제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이런 영상을 올리잖아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어디 가서도 답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써서 정말 그 투석의 위험에서, 투석의 그 두려움,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상인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봤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좋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진심을 잘 이해하시고요. 생기산을 드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잘 숙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방법대로 그렇게 쭉 그 방법대로 가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특히나 이제 투석의 위험에 지금 가깝다, 얼마 안 가서 나는 투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분들이 좀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생기산을 먹는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당신께서 당뇨가 있으시다 그러면 당뇨병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 인슐린부터 줄여야 된다는 거. 저희 본래 제가 쓰는 생기산하고 비타민 요법이 당뇨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당뇨 극복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를 고치는 것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나중에 콩팥이 더불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좀 길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단언하는데 콩팥에는 좋은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기산과 비타민을 먹으면서 어디 콩팥에 좋다는 거를 꼭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약 그런 거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 무덤 파는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려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것만 드시든지 생기산만 드시든지. 이거는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콩팥이 나빠진 사람들이 콩팥을 좋게 할 때는 생기산을 먹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냥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패턴이 뭐냐면 음식 양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좋다라는 것을 먹는 순간 콩팥이 망가져요. 제가 전에 췌장 이야기할 때 비슷한 말을 했어요. 췌장을 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급성 췌장염이나 뭐 췌장암도 마찬가지고 이 췌장을 좋게 하는 방법은요, 음식을 안 먹는 단식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췌장이 새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아프면 먹어야 산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병 중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먹지 않아야 그 심한 고비를 넘어서 우리 몸에 있는 자기의 면역력으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먹으면 그때 그 먹는 만큼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느라고 내 본래 있는 이 체력이 그러니까는 더 방전이 돼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콩팥 질환이고 췌장 질환이에요. 콩팥이 나쁜 사람들, 특히나 나는 뭐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구체 여과율 GFR이라고 하는데 그 사구체 여과율이랑 CR이 같은 말이거든요. CR은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GFR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GFR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GFR을 우리 흔히 콩팥이 몇 프로 남았다 이런 말로 원용을 해요. GFR은 사구체 여과율을 얘기하는데 CR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콩팥이 가진 가장 그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그 콩팥의 역할 기능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잖아요.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 기능을 테스트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CR이나 GFR이요, 정확하게 콩팥의 그 상태를 우리가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GFR이나 CR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거든요. 오늘 같은 날, 오늘 오전에 수치 잰 거랑 오후에 수치 잰 게 다를 수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제 생기산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려워하는 것 중에 뭐냐면 생기산을 석 달 먹고 넉 달을 먹었는데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좀 나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생기산을 중단하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나빠졌으면 중단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 나빠진 것이 정말로 나빠진 건지를 수치만 갖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 수치가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가 없다고요. 정확한 계측 방법이 이 현대의학에 없는 거예요. CR이나 GFR이 좀 미개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콩팥의 그 정교함에 비해서, 우리 몸의 그 순기능적인 면에 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의학적인 이 수치가요, 정확하게 콩팥의 현재 기능을 딱 나타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잡은 수치예요. 그래가지고 수치로는 나빠졌는데 실제로는 전혀 나빠진 게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느냐, 진짜로 나빠졌는지, 수치만 약간 변동이 있는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자기 몸의 컨디션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저희가 꼭 물어보거든요. 수치가 좀 나빠졌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나빠졌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생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느끼는 자기 컨디션이 괜찮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대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아주 한여름이잖아요. 지금은 한여름은 아니지만 아주 한여름에는 땀만 좀 많이 흘려도 갑자기 CR 수치가 높아지면서 GFR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CR은 높을수록 나쁜 거고요. GFR은 낮을수록 나쁜 거거든요. 만약에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속에 체액이 농축이 돼 버려요. 그러면 그 몸속에 노폐물이 좀 더 많이 농도가 높아진 것처럼 수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 뭐 물약으로 된 거나 알약으로 된 거나 그런 거를 한 두어 번 먹었잖아요. 콩팥이 많이 나쁜 사람들, 투석 쪽으로 거의 가까워진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감기만 좀 걸려도 갑자기 숫자가 나빠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종합 감기약 하나를 먹었는데 소변이 안 나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이런 환자 있어가지고 저희 약국에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생기산을 먹고 자기가 소변이 안 나온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놀라고 그분도 놀라고 그랬는데 그게 생기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먹은 감기약 탓이었어요. 콩팥이 많이 나빠지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어서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감기약조차도 그분에게는 완전히 독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도 이 생기산이 그 사람 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 정말 특이 체질인 사람들 만에 한 분을 빼고는 거의 좋아진다라는 것이 저는 신기하더라는 거죠. 생기산을 먹을 때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검사를 받으시고 관리를 받으시면서 자기 몸의 컨디션도 체크해 가면서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뭐 다른 건 몸에 좋다라는 거는 제가 먹으라는 거 외에는 일체 먹지 마시고 여기에 몰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좋아지겠다라는 그 욕심으로 너무 건강을 챙겨서 운동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콩팥이 나빠지면요, 운동도 잘 못해요. 걷는 것도 1시간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뭐 2시간씩,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세상에 그 기력이 없는 분이 의지도 좋으시지 그렇게 걸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몸이 더 회복이 안 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웬만하면 투석 얘기하는 만큼 나빠지기 전에 오세요. GFR이, 사구체 여과율이 한 40은 넘는 상태에서 생기산을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본래 좋은 사람들은 100에서 120 나오는 것이 사구체 여과율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30 밑으로 떨어지면 언제 그 사람이 10으로 떨어질지 알 수 없어요. 30이 한계선인 것 같아요. 30은요, 순식간에 어제까지 30인데 오늘 갑자기 10으로 떨어져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30 이하인 분들도 저희 생기산 드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은 사실 본인이 정말 먹고 싶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 편에서 권하지는 않아요. 무섭거든요.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그분들은 지금 콩팥의 그 상태가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상태에 있으신 거죠. 그런 분들도 제 생기산을 잘 이해하고 비타민C 고용량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제가 그분의 결심이 굳건하다면 해보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우리 편에서 뭐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그리고 콩팥이 나쁜 분들은 몸에 좋다는 걸 먹으면 안 된다, 운동도 과한 거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당뇨부터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외에 이제 생기산 위에 먹을 수 있는 영양물질이 있잖아요. 콩팥이 나쁜 분들 중에서 제 생기산까지는 드실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누구나 다 어떤 지금 자기 집안에 콩팥이 나쁜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 미리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제가 꼭 권하는 거 비타민C예요. 비타민C 하루에 한 10,000ml 정도는 꼭 드세요.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콩팥을 지킬 수 있어요. 더 나빠지지는 않게 할 수 있어요. 본래 나이가 들면 조금은 수치가 떨어지는데요,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여튼 비타민C는 계속 드세요. 하루에 10,000ml 먹자마자 바로 빠져나가니까 10,000ml를 2,000ml나 3,000ml씩 나눠 가지고 하루에 4번, 5번 이상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먹었을 때 우리 몸 세포, 혈관 구석구석을 탄력 있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빠져나갈 때 소변으로 나가잖아요. 거의 절대 양이 소변으로 나가는데 이 소변으로 나가면서 콩팥을 청소해요. 그 소변관을 다 청소하고 방광도 청소하거든요. 요도도 청소하고. 그래서 쥐나 말같이
그 동물들 중에서 자기 몸에서 비타민C를 합성하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 동물들이 자기 몸에서 합성한 귀한 영양물질인 비타민C를 소변으로 버리거든요. 이걸 영양물질을 왜 버려 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콩팥을 자기의 방광과 요도를 보호하기 위한 생명작용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비타민C가 먹자마자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소용이 없더라, 이런 얘기는 이런 말이나 뒤의 이야기에 비춰서 봐도 틀린 궤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빠져나가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신선한 비타민C를 새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비타민C를 하루에 1000ml 이상 계속 드시면요, 암의 전이가 많이 둔화돼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암은 전이가 무섭잖아요. 전이만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암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이잖아요. 갑상선암은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절대 비율의 갑상선암이 암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게요,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의사가 표현하는데요. 세상에 그런 암이 있어요? 암은 본래 전이가 돼요. 그런데 왜 의사가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암이 아닌 거예요. 암으로 돼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서 여기를 수술을 하자,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데, 이 말 해석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뭐 갑상선암이 아니라 다른 부위의 암인데도요, 이 전이의 가능성을 많이 떨어뜨리고 우리 몸을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콩팥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뭐 간이나 췌장이나 혈관이나 뭐 어디를 생각해도 우리 피부나, 그죠? 예뻐지기 위한 콜라겐 이런 거를 생각하더라도 비타민C는 필수적으로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B도 하루 하나는 꼭 드시고요. 비타민 B도 제가 꼭 비타민 B 100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제 진약사 몰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문하면 바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B가 비타민 B 100이니까 그게 가장 고효율, 고함량 비타민이라서 B100이거든요. 1번부터 12번까지 다 100단위 이상, 어떤 것은 500단위가 들어있는 비타민 B100인데요. 이것이 또 콩팥을 살리는데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노폐물의 그 발생을 가장 떨어뜨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최고의 영양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비타민 B를 먹으면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눈이 안 떠진다는 사람들 커피 잊고 살 수 있어요. 이 비타민 B가 그렇게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건강하게 잘 발산시키게 해주는 그런 효자 품목이거든요. 비타민 B 가격도 싸요. 이것도 여러분 하루에 하나를 꼭 챙겨 드시고요. B하고 C 드시고, 그 다음에 뭐 음식을 소식하시는 거, 적게 먹는 것이 이 콩팥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식이요법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콩팥을 살리려고 뭐 좋은 거 먹는 거 없나?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콩팥을 살리는 음식 뭐 그런 게 잔뜩 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콩팥을 살리는 음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유일한 영양소로는 비타민 BC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콩팥 수치 중에 제가 CR, GFR 얘기했는데, CR, GFR은 거의 두 개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더 BUN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혈중 요소 질소라고 하는 건데요.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분해하고 난 뒤에 생기는 요소라고 하는 그 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찌꺼기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에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콩팥이 나쁜 사람이 이 요소를 제대로 몸속에서 처리를 못 해가지고 요소 질소가 굉장히 높아요. 비유에는 정상인 사람들의 범위가 한 6에서 2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콩팥이 나빠지면 40을 훌쩍 넘어서 뭐 60 그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BUN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BUN,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콩팥이 좋은 사람들이 콩팥을 살린다고 단백질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BUN이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혈독을 높여서 피의 독소를 높여가지고 도리어 더 콩팥을 공격하는 그런 인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살이 좀 많이 빠져야 돼요. 이게 좀 위험하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더 안전하거든요. 제가 흔히 이런 비유를 해요.
풍랑을 만난 배와 같다.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 콩팥이 나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을 빼야 된다. 풍랑을 만난 배가 어떻게 해요? 배에 있는 그 귀중한 물자, 뭐 귀중품이나 뭐 보물이나 심지어 양식까지도 바다에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콩팥이 진짜 나빠진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살이 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살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고 먹는 음식을 적게 먹어서 연명하는 수준으로 해야지 이 콩팥이 살아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되기 전에 콩팥 미리미리 좀 여러분 체력을 아껴서 보호하셔가지고 길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